오늘은 노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을 하는데 인생에서도 끝을 좋게 하려면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것을 먼저 고민하시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작가님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노후 역전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종욱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네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퇴직을 언제 하셨나요? 어, 공식적으로는 4년 전에 네, 이용수 생활 39년을 마감 39년. 네, 하고 연구위원으로 네, 4년 추가 네. 근무를 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완전히 접게 되었죠. 그럼 네, 진정한 노후 생활은 올해부터 하시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 네? 보이세요. 아, 준비를 참 잘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또 안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예. 그럼 지금 현재 가족은 사모님 은퇴하셨나요? 예, 교직에 지금, 아, 그지. 저보다 1년 고참입니다. 네, 40년째 하고 있고요. 네. 올 8월 말에 은퇴 예정입니다. 아, 네, 예, 네. 그럼 자녀분들은 많이 성장하셨겠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 음, 서울에서 딸애가 하고 있고, 네, 아들은 지금 영국에서, 어, 디자인 음,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네. 그러면 지금 벌써 노후를 시작도 하시기 전에 네, 노후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쓰시게 되셨는데, 네. 그렇게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 직접적인 그런 계기는 그 퇴직 그 예정자 교육, 퇴직 예, 예정자 교육. 교육을 이제 퇴직 전, 4년 어, 반 전이죠. 네. 기관에서 이렇게 알선을 해 주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어, 해주신 거예요? 그 연구소에서요. 와, 과학 예. 인재 그 개발원이라는 그 네네. KIRD 주관으로 해서 영단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실질적인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퇴직 전 한 50대 초반, 15년 전부터서 이제 부모님의 노안으로 아, 고향을 오가다가 상당히 그 뒷수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음, 부모님의 노후 문제가 바로 나의 이제 미래의 노후 문제인데 음, 어떤 어떻게 불가항력적이었어요. 네. 인간으로서.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퇴직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될 음, 텐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관련 책도 좀 찾아보다가 음, 주로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많이 출판이 된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후의 그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네, 책들은 네. 제가 찾아보기에는 와닿질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브 부모의 일원으로서 어, 올해가 지금 공식적으로 초고령화 사회, 전 인구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선회하는 넘어가는, 그런 어, 그 엄청난 세대 변화가 일어나는 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름 좀 공부를 해서 음. 좀 나 자신도 정리를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후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고 용기를 내서 쓰게 아, 예, 되었죠. 네. 예.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네. 노후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여러 자료를 좀 파악한 결과로는 뭐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보면은 한 30% 정도가 노후 준비에 어느 정도 돼 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을 그렇죠.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음,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한 50%, 30% 포함해서 50% 정도는 미진 하나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참 불안하다. 네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네, 죽음도 하나의 삶의 과정인데 네, 그 기나긴 몇십 네, 년간의
그 노후 생활을 경제적인 측면만 보장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또 뭐 일거리나 뭐 소일 문제, 또 뭐 취미,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후 준비다 그러면 일단 재테크, 네. 그다음에 재무 네. 준비 이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30대가 되니까 내가 절반을 살았구나 했는데 40이 되니까 또 절반이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50살이 되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 또 네. 반인데 네. 앞으로 10년 지나 60이 되면 또 반일 것 네. 같다. 그만큼 나머지 여생이 길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길어진다 그러면 그 자체로 위기잖아요.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부모님의 노환 때문에 네.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일반 대중들과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봐집니다. 네, 한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하게 된 때는 40대 초반이었었고요. 빠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노후 맑음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이 노후 역전에도 40대를 인생이고 중추 역할하는 40대를 네.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라 한 건데 저 역시 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의 노안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제가 좀 성향이 목표 지향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미래지향적. 꾸준히 이제 노후에 대한 그런 이제 대책을 좀 모색해 왔었고, 네네. 본격적으로는 아마 50대 초반, 50대. 부모님의 노안이 이제 시작되는, 네네. 그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특히 건강관리, 예, 뭐, 예. 저라도 건강해야 부모님 노안이나 네네.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 네. 이것도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네. 뭐,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구나 네네. 하고 이제 재검토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신적인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어떤 일도 그렇지만 유비무환. 네, 이게 맞습니다. 분명히 준비가 안 된 거는 큰 위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 사람이 그 결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40대, 50대 분들한테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지금 살기도 바쁘다.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고 네. 할 일이 뭐 1년, 2년 안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노후부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준비 시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적인 또 옛날 저희 세대하고 또 다르죠. 네. 여러 가지 세대, 뭐 MZ 세대 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성향이 다르고 네. 또 행동 방식,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노후와 죽음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고, 네. 저는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자금을 끌어가지고 경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경제적인 측면은 수입과 지출이 과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또 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럼 이 저금 낸 그 가계의 이런 그 재원 확보 측면에서 과연 이 노후를 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재점검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노후 설계를 통한 노후 대책 강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재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흔히들 그 저희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지금 그 고용 문제도 어렵지만은 또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부동산 문제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나 이런 펀드, 이런 쪽에 굉장히 그 눈을 많이 돌리는 사례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 자체에 뭐 개인적인 그런 그 물질적인 그 욕구에 의해서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직에 충실하는데 조금 나태해질 수가 있고, 네. 일단은 그 현직에 좀 충실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건강 관리에 에, 우선적으로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의 포트폴리오, 뭐, 그 현금을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는지, 뭐, 주식 관계,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인근의 부동산이라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할 여력이 되는지, 이런 거는 전부 그 현재 각 개인의 가정 환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막대한 대출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저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젊어서부터 좀 연금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국민연금이나 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우산 그런 경제 혜택도 있고요. 연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은행 금융권에 보면은 개인연금 신탁이나 개인연금 관련된 그런 비과세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비축을 해 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2, 3년 지나다 보니까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싶고요. 보면 네, 노후에 준비하면 늦잖아요. 네, 교육열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어서 대부분의 돈을 교육에 쏟아붓는데 네, 지나고 보면 네,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또 깜짝 놀라시는 그렇죠. 50대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의 시기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 네, 그래서 그 첫 책인 노후 말금이라는 책의 노후 설계에 네. 대해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편적인 일반 서민의 대중화의 네. 그런 관점에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어떤 4단계로 네. 이렇게 그 교과서적인 그렇죠. 그런 노후 시스템 구조를 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네. 이제 뭐 국민연금, 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이제 노인이 되면은 기초연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하고라도 국민연금 또 뭐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도 나오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너무 노후 기간 동안에 현업에서 이제 퇴직해가지고 또 다른 또 구직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너무 혈안이 된 나머지 오히려 그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냉철하게 그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과 건강 상태와 가정의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좀 자탐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또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에 일을 하신다고 해도 네, 이런 기본적인 생계가 준비된 상태에서 일은 네, 쉼일 수 있고 여유로울 네, 수 있지만 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어떤 또 위험이 닥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오히려 하려는 네. 것이 더 손해를 끼칠 그렇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보시면 10만 원이란 돈이 예전보다 굉장히 가치가 줄었지만 그렇죠. 여전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기초연금으로 나올 때와 아닐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굉장한 거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이 네. 나를 살려야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자녀에게 네.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네, 교육에 다 쓰지 않고 네, 일부는 꼭 네. 연금으로 흐를 수 네. 있게 하는 것이 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노후 준비 시기와 노후 준비 관련해서 아까 진행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후는 자기 자신만의 노후의 삶이자 가족 공동체의 삶의 그 일환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만 경제력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네.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비건한제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 몇 천만 원을 정도를 각 가족 공동체에서 출자를 해서 몇 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얘들이 그 경제 관점에서 돈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투자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습득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전 세계 금융권을 이스라엘 유대족이 석권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라도 뭐 그 제 경험입니다만은 뭐 집사람 덕분에 그 애들한테 뭐 세뱃돈이라도 그때그때 받으면은 그거를 통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목돈을 키우는 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다 보니까 상당한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돈을 함부로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알차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전체 가족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이 노후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 방법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돈 관리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연습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뭐 가난한 나라의 행복 이렇게 하면서 돈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그런 걸 좀 미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타부시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는 돈이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걸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듯이 유대인들은 또 태어나자마자 또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런 재물을 가정교육의 중심에 두는 걸 볼 때 우리도 이 노후를 생각할 때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노후에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요? 올해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니까 20% 이상 선회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1,000만 이상이 저를 포함한 노인이라는 뜻이죠. 심각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저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또 다른 케이크 쓰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부모님 혜택으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고 직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공허한 마음에 사로잡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매일 나가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안 가게 된다는 거는 몇 개월 동안은 좀 해방감이 좋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몇십 년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막막함, 두려움, 뭐 불안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정신적인 공허, 공동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뭐 제 친한 친구도 한두 명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어떠한 이름하여 뭐 노후 설계 대책안은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어떤 작은 목표라도 좀 정해서 그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목표 지향형의 삶을 살아야 되고 대학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가동 중입니다만은 평생 교육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다시 경제 분야에 이제 참여하게 함으로써 고용도 창출하고 미래의 어떤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에 대한 마음가짐은 지금 무엇보다도 세상에 바라보는 눈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좀 평정심을 갖고 고요히 좀 바라보는 그 정반의 자세로 세상을 좀 살아가는 그런 생각의 습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좀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일단 좀 내려놓는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뭔가 목표 설정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만의 어떤 방법들이 많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게 나만의 공간을 가지자, 네. 즐기자 하셨는데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나만의 시간, 나 자신을 혼자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어떻게 포장을 하자면 자아성찰의 시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해가지고 홀로 산행을 20대부터 한 3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홀로 산행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계도 좋고 했기 때문에 고독함도 많이 느꼈고 혼자 걷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거를 철학책을 많이 읽어봐야 좀 자문자답을 산행을 하면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대응이 됐을 것 같고요.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의 교감을 통한 나를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자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산을 좋아하신 분들, 자연을 좋아해서 또 사진 찍으러 출사를 나가신 분들, 그게 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죠. 또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특별한 게 아니고, 집에 한 방에, 자기, 안방이 아니더라도 자기 서재나 방에 내가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게 안 된다면은, 여건이 안 된다면은, 동네 산책길이나, 동네 산책길에 조용한 벤치라도 좋고, 동네 카페에 자주 들린 호젓한 데 가서, 단골 카페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또 써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 뱅뱅 맴도는 것보다는 직접 그냥 A4지에다가 나하고 고민거리는 뭐며 나는 지금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현명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인과 자신의 나를 정해자는 그런 의미는 일단 나 자신에 대한 평정심을 확보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노후 설계나 어떤 삶의 목표 의식을 접목시킬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 가령 이제 젊은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육아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데 저도 사실은 오래전에 애들이 지금 아들의 30대 중반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놀이방 이런 사회 인프라 구조가 아주 열악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맞벌이를 하게 됐었고, 굉장히 그때는 아주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집사람도 반회로 나갔었고, 학교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들지만은, 서로가 주말에 오후라도 교대로 좀 육아 봐주면서 서로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 관계라면은. 그렇죠. 육아 힘든 것도 남편이 좀 애를 봐주면서 부인이 힘든 것도 알고, 남편도 또 이 서로가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자기만의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게 며칠간 여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관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노후에 외로워서 힘들다. 고독이 이유인데, 고통이 이유인데,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같이 혼자 있는 것도 다르다. 어떤 상황은 외로움으로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은
내가 즐기는 고독, 맞습니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고독 같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그 질문 같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사람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봐져요. 그렇죠. 네, 내가 괴로우면은, 내가 괴롭고 외로우면은, 예, 거기서 탈피를 하지 못하면 한없이 너그러 빠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참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고독하고 외로울 틈도 없어요. 뭐 육아 시절에 네네. 또 직장 직무에 바쁘다 보면은 그때는 정말 또 쉬고 싶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혼자만 호연히 그 여행을 떠나고 싶고, 그래서 이거는 그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또 우선되고 뭐 낫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인생살이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치료는 이제 바쁠 때는 좀 루스하게 한번 물러나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너무 또 노후를 비롯한 이런 이제 노후 생활에서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또 나태의 그 사고방식이 이제 느슨해지게 보면은 이제 잡념이 또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거기 실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그 바람직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